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본 검찰. 서울 동부지검은 조국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위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최근 유재수 씨가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비리가 확인됐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지난주 2차례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가 정상적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씨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 정상적 논의 과정을 통해 한쪽의 의견을 수용한 사안으로 자신에게는 정무적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당시 수사를 의뢰할지 금융위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모레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수첩은 단순한 일기 메모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오히려 자신의 대화를 도감청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와 경선 배제, 공약 협의 등을 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자신의 수첩에 대해 개인적 메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기억이 없거나 머릿속에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자신을 도감청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자신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통화 내용을 검찰이 당사자 몰래 확보해 조사 과정에서 제시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받는데 여권 핵심 인사들이 관련 논의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송 부시장의 수첩이 출처입니다. 송 부시장 수첩엔 중앙당과 청와대 임동호 제거, 송철호 체제로 정리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지난 2017년 10월 31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모친상 빈소로 나와 있었다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 측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자로는 송철호 시장과 함께 이해찬 대표, 김두관 의원 등 여권 관계자 1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청와대 관계자도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상주로서 경황이 없었으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김두관 의원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첫째 조연아, 둘째 조원태, 셋째 조현민. 지난 4월 별세한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등 조연아, 조현민 두 사람의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세간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집안이 다시 한번 시끄러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간의 내분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공개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법률 대리를 통한 입장문에서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화합해서 공동 경영하라는 아버지 고 조양호 회장의 뜻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 회장이 총수가 된 것도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상속인 중 한 명이자 한진그룹의 주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동생을 향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알려진 대로 고 조양호 회장의 별세 후 조원태 회장이 한진그룹의 총수가 됐죠. 조 전 부사장은 돌연 왜 이런 입장을 낸 걸까요?
일각에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이 자식들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별세했기 때문입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후계자를 확실히 지명하지 않았고 또 자녀들이 각각 어떤 계열사를 맡을지도 정해주지 않고 별세했습니다. 조양호 회장 별세 당시 조원태 회장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조양호 회장 별세 후 한진그룹의 회장 자리는 한동안 공석 상태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가 바뀌었다는 서류를 내야 하는데 한진그룹은 내부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를 내지 못합니다. 들어보시죠.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내분 조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불만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거죠. 조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한진그룹 내 직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3년여 만에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를 했지만 여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 등으로 얼마 못 가서 다시 자리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양호 회장 별세 후 곧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조 회장 별세 후 지금까지 복귀하지 못하자 마침내 불만을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단순 계산해봐도 600억에 이르는 한진그룹 지분을 받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아무 자리도 맡지 못해서 이 상속세 부담도 이유가 될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아, 조원태 두 사람의 갈등은 앞으로 조 씨 일가의 그룹 경영을 어렵게 할지도 모릅니다. 조 씨 삼남매와 어머니 이명희 씨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각각 5에서 6%씩 차지한 상황이어서 가족끼리 단합하지 않으면 다른 대주주들에게 회사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원태 회장이 이끄는 한진그룹은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이라면서 회사 경영 안정을 해치지 않길 바란다고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진그룹 상황이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가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권 지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임기가 끝날 때쯤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의 도움이 없다면 조 회장은 경영권 유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일각에선 이번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공개 불만이 내년 주총회에서의 반대표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조원태 회장은 조현아 부사장의 불만을 잠재우고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짐을 보인 남매의 난이 본격화되는 걸까요?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9분 제주 서귀포시 부근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제주 서귀포시 동쪽 56km 해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불이 나 6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도 건물 화재로 한 명이 병원에 이송되는 등 곳곳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성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상가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 6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61살 윤모 씨 등 4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하에서 계속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건물 안에 쌓아둔 업소용 부탄가스가 잇따라 폭발해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가연물이 많아서 진화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특히 천정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첫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건물 지하 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연기를 뚫고 건물 안으로 진입한 뒤
시민을 부축해 대피시킵니다. 어제 오후 8시 16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6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50대 여성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3층 전자제품 작업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엔 대구시 북구 팔당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호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1톤 트럭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살 이모 씨가 중상을 입었고 트럭 운전자 30살 송모 씨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25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편법 증여받아 집을 사고도 증여받은 돈을 빌렸다고 위장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이 부분을 집중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중반 직장인 A씨. 올해 초 서울 강남에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금의 80%를 어머니에게 빌렸다고 했지만 원리금을 갚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빌린 게 아니라 편법 증여를 통해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대충 했을 거고. 세무조사 대상자는 모두 257명. 특히 증여받고도 빌린 돈으로 위장한 사례가 핵심입니다. 10월부터 실시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루 2심자들이 고가주택을 사는 데 쓴 돈 중 자기 자금은 3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 정도를 빌렸다는 얘긴데 서울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40% 이내로 묶여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빌린 건지 원리금을 갚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매년 2차례씩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부동산 관련 법인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2년 전 2천여 개였던 부동산 관련 법인 수는 3,600여 개로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등을 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주택임대소득 등 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소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전수 분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연간 700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대되는 건강보험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전달해드립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이나 난소 이상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법입니다. 지금까지 암 같은 중증 질환을 제외하고 자궁근종이나 난소 낭종 같은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체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93%는 비급여로 분류돼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이 되면서 환자가 내는 비용은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실제 환자 부담은 의원급이 평균 4만 7천여 원에서 2만 5천여 원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평균 13만 7천여 원에서 5만 1천여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연간 700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 필터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사 필터가 보험이 되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가정용 호스피스 시범 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호스피스 팀의 방문 및 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